네. 현재 지금 순자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지금 10억을 넘은 건 작년에 넘었고요. 지금은 한 20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20억이 조금 안 된다는 놀랍다, 의미는 진짜. 네. 뭐 18억, 19억 이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냥 후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올림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너나이님이. 네, 10% 넘어요? 그 어딘가에. 네. 네. 오, 18억에서 20억 사이쯤 된다. 네. 와우, 대단하시네요. 말씀하실 때는 3년 정도 투자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 3년간에 이렇게 달성을 하신 건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7년 말에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네, 부동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산이 오. 없었어요. 네, 그냥 전세만 깔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만 해도 아예 네, 네. 그냥 자산이 없고 그러니까 현금만 있었던 거예요. 현금만 네, 온전히 갖고 있었고요. 네, 이게 대단하다.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하락론자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아. 그 이후에 이제 가입하고 나서 2018년 이제 1월부터 그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네, 그 10억 달성하는데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딱 3년 정도 지났네요. 지금 네. 시점이. 그럼 그렇게 하락론자셨던 유진 아빠님이 어떻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제 다양하게 재테크를 하긴 했어요.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막 보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좀 공부를 한답시고 막 책도 보고 막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보험을 공부를 한 다음에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제 업무 교육 같은 걸 시키잖아요. 네. 그럼 제가 담당하는 업무 교육을 들어가면은 제가 사람들에게 보험 상품 추천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짓이죠. 왜냐면 막 변액 유니버셜 가입하라고 막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이고. 아, 그쪽 관련 일을 네. 한 게 아님에도 전혀, 불구하고 네, 네. 알바를 뭐 그걸 하고 계신 전혀. 것도 아니고. 네, 미친 거죠. 오, 당황했겠다, 네. 신입사원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난 공부를 그래도 한 사람이니까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싶어서. 이게 이제 재테크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카페 활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보험을 다 해지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해지를 할 때, 그러니까 실비 보험 빼고는 다 해지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수익률이 한 2%? 거의 10년 가까이 벌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이제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떼나가는 이제 상품에 대한 수수료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빠지고. 그쵸.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또 주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식을 막 이렇게 투기하듯이, 투기라고 뭐 투자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되게 우량한 회사에만 투자를 했었어요. 삼성, LG, 뭐 현대 이런 우량한 데만 투자를 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0에 수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 때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니까 벌 때는 하루에 막 3%, 5% 오르면은 내 월급만큼 막 벌리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았다가 다음날 또 한 3%, 5% 빠지면 또 기분이 우울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희 일비를 항상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만 해서는 너무 안 되겠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뭐였냐면은 부동산이 아니고 P2P 투자를 했었어요. 예, P2P 투자 혹시 아세요? 알려주세요. 아, 네. 네. P2P는 사실 이제 정의로 따지면 이제 피어 투 피어라고 해가지고 개인과 개인 혹은 뭐 개인과 기업 간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건데 이게 금융기관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렇게 사금융을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금융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 P2P 회사들은 대부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채인 거죠. 근데 거기를 이제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그거를 마치 보장할 것처럼 얘기를 해주죠. 근데 거기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 어떤 상품들이 많냐면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땅 사서 거기다 건물을 올리면은 나중에 수익이 나서 분양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걸 이제 돌려주는 식으로 하는 건데 수익이 다 난다면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빌리면은 계속 이제 대출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1억을 넣으면은 이제 연 15% 수익으로 따지면 이제 1,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한 130만 원 정도가 매월 따박따박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으로. 네.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원금을 안 돌려주죠. 아, 그럼 내 원금에서 조금씩 그냥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바보 아니냐. 그렇게 위험한 상품에 어떻게 가입을 하냐 하는데
그 상품 설명서를 제가 다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상품 설명서에는 되게 안전한 것처럼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건 LTV가 30%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가 나도 뭐 경매 나오면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어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땅을 사고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건물을 올려서 수익이 난 다음에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돈을 주는 건데 이게 그 LTV가 30%라는 게 예를 들어 이제 30억짜리 땅을 사서 30억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30억짜리 땅을 사서 이제 30억짜리 대출을 받으면은 원래 LTV는 100%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건물을 다 지으면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얘가 100억이야. 그러니까 너는 LTV가 30%인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안전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속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업계에 그냥 놈인 거예요. 그냥 그게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게 건물을 다 졌으면은 1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시행사가 부도나든 뭐 이제 시공사가 부도가 나든 얘를 경매가 넘기면은 뭐 100억짜리 경매 넘기면 뭐 60%, 뭐 50% 낙찰 받으면 뭐 어쨌든 내가 아까 30억 원금은 챙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완공을 안 되면은 건물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땅만 남으니까 결국 땅이 경매로 넘어가고 땅이 30억짜리 땅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걔가 이제 60%, 50%가 되면은 이제 원금 회복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정직하게 사업을 그렇죠. 하는 경우고 사기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 같은 이런 월급쟁이 투자들이 여기 이런 데다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 넣는데 양평에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걸 보러 갈까요? 어렵죠. 특히 멀리 그렇죠. 있으면 더더군. 네. 보통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직접 거기 임장을 가지 않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존재를 했고 많이 구속이 또 됐었죠. 근데 제가 그런 상품에 제가 2억 정도 넣었어요. 네. 그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수익도 많이 났는데 결국 손실도 나서 결국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봤었어요. 아, 최종적으로 이제 네. 결산을 해보니 5천만 원이 오히려 원금에서 줄어들었더라. 그래. 선방했네. 근데 다행인 이게 건가요? 그 정도면? 선방했죠. 그렇죠. 우와. 지금 그리고 유진 아빠님 P2P는 되게 하이리스크예요. 또 P2P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진짜 대부만 하는 P2P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돈을 펀딩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신 금리 높게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여러 개예요. P2P가. 저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막 건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P2P 형식의 투자를 하시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P2P에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고 이 얘기는 잘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뭐 그 중에 더 큰 하나였던 사건이 거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동산 하락론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커피 타임 하면서 모이면은 집 얘기를 해요. 주식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근데 항상 저희가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인구 준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그렇죠. 판단을 하고 그게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여기고 이제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또 주고받으니까 마침 또 그 주변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근데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무주택 기간을 굉장히 오래 기간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신혼집이 저는 이렇게 서초구 쪽에 있었어요. 거기가 저기 그 처가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에 터를 잡았는데 잡고 나서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7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사실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이제 전세 폭등기였거든요. 전세 대란이요. 전세 몇 대란이었죠. 년이었어요? 그게 2013년이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2년이 지났는데 처음엔 7천만 원은 이제 그동안 모은 이제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걸 다 털어서 넣었죠.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또 1억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2배 이상을. 네. 결국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고 이제 본가가 이제 강서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쪽으로 이제 본가 가까운 데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2015년 한 말쯤이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그때 한창 마곡지구가 입주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신축 아파트인데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거기 이사를 가면서 여 봐라 미분양이 있지 않냐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 이럴 줄 거다. 거 봐라 이제 끝났다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나름 이제 멀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또 대형 평수의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거기서는 전세금 크게 상승 없이 좀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났는데 이제 한 전세가 만기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이제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이 와서 제가 조금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그런데 다음번에 전세 계약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미리 얘기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더 오래 살 거다. 그래서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7천만 원을 또 올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서초구에 살다가 강서구에 왔는데 왜 다시 또 7천만 원을 올려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좋아 그러면 시세를 확인해 보면 되니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다고 그래서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한국에 들어갈 테니까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계셔? 출장 중이신가 봐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국의 겨울은 좀 추워가지고 네 지금 겨울에는 필리핀에 있고 따뜻할 때만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그러면서 자기가 부동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등기부 등본을 진짜 그때 처음 펴봤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계약서를 제 손으로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간 되는 사람이 평일에 가서 계약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계약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전세 계약도 본인이 직접 가서 쓴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정말로 그 집을 한 50% 지분은 경매로 50% 지분은 공매로 취득을 한 거예요. 와.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사람의 나이가 86년생이에요. 그때 당시 86년생이면 와. 그쵸. 네. 30살 초반인 거죠. 그 순간 정말 뒤통수를 정말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은 설명을 하자면은 진짜 엄청 분노감이 생기더라고요. 좌절감하고. 그러니까 나름 인생을 좀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내가 돈을 그렇다고 뭐 펑펑 과소비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모으면서 나름 재테크를 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지금 겨울에 춥다고 밖에 나가 있고 누구는 지금 전전긍긍 하면서 전세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 하면서 또 돈을 어떻게 마련돼 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제 스스로 너무 한심해 보이고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책장을 봤는데 재밌게도 그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빨간 책이 있었군요. 빨간 책이 꽂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절판되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근데 그 책을 제가 원래 2015년도에 이미 읽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라는 게 책은 뭐 구입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셨네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읽은 책들은 대부분 그 선모 씨나 아니면 하락 문자분들이 쓰신 그런 하락 문제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삼았었던 거예요. 그 선대인 연구소장님. 네. 그런 책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었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너바나님 책도 읽었는데 그 책은 그냥 책상에 꽂혀 있었고 그때가 마침 또 사실 유진이가 태어났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언제 시간이 있어. 그냥 나는 P2P 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선택이 엄청난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고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는 책을 다시 읽고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너무 공감이 된다. 네. 요즘 특히나 지금 유진 아빠님처럼 그런 상황을 겪고 그렇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으니까. 특히나 전세가가 또 막 오르니까 급등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진짜 내 소득을 모아서 그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유진 아빠님의 그런 이야기가 되게 지금 듣는 분들한테 되게 공감이 가고 또 저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그 생각했던 그 좌절감과 그 분노가 그 이후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뭐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악수를 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남 탓을 하겠죠. 정말 저는 그냥 운이 좋게도 그 책을 다시 보았을 뿐이고 그 책에 들어있었던 카페 주소를 보고 그냥 들어갔을 뿐인데 다행히 그 안에서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런 실패들을 제가 글로 남겼을 때 사람들이 엄청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라는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댓글이 한두 개 달리는 게 아니라 댓글이 막 100개씩 200개씩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많이 제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래도 되게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그 중에서 그럼 수익률이 좀 가장 좋았던 투자 사례가 있다면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분노의 투자자들. 네. 네. 사실 수익률로만 따지면은 아마도 부산에 투자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 그게 수익률이 제일 좋은 이유가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사실상 투자금이 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무한대 그렇죠, 수익률이 그렇죠. 됐죠. 실제 매매가 상승으로만 땄을 때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샀을 때보다 오히려 전세를 더 높게 네네. 세팅이 되는 경우는 내가 들어간 투자금이 오히려 안 들어가고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사실 이 부동산의 그 시장이 그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제가 2018년에 처음 투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부산 시장은 굉장히 침체기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는 공급이 많아서 그 2018년 전까지는 그 부산 시장이 서울이 한창 하락장을 맞이할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랐고 근데 반대로 이제 서울 시장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을 때 부산 시장은 이제 그 시기에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을 보냈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힘든 상황에다가 이제 공급도 많은 상황에서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임장을 하기에는 좀 순위가 좀 나중에 밀려 있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조정지역이 풀리니까 또 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먼저 반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매매와 전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전세 매매가가 좀 저렴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전세가가 충분히 반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때 투자 공부를 좀 잘 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임장을 처음에 이제 부산에 제대로 봐야겠다라고 간 게 2020년 중반 여름쯤이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부산 지역을 이제 거의 뽀개다시피 완전히 임장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좀 남들보다 먼저 좀 잘 잡았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거주는 수도권에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까지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방에 투자를 할 거라고는 진짜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도권에 할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제가 투자를 할 거라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국에서 웬만한 곳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부산이라는 시장에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사실 좋은 시기를 맞았던 것도 있고 그걸 맞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제가 그 3개월 동안 그 부산 시장을 공부를 하면서 부산만 그냥 간 게 아니라요. 작년 그 시기에는 제가 이제 많이 그 실력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지역을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시세도 트래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투자 후보로 점 찍어놓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 물건 중에서 자연스럽게 1등을 뽑는 과정에서 부산이란 지역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언제 오르게 되고 언제 얼마큼 오를지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 임대차법 나오면서 작년 여름 이후에 부산이 전세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원래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인데 뭐 지금도 절대적으로는 전세가 자체가 높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공급이 계속 오랜 기간 있었고 앞으로도 좀 있어서. 근데 그 좋은 시기에 이제 유진 아빠님이 미리 가서 알아두시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에 대한 물론 이 상황이 쭉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하락기가 올 텐데 그런 하락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신가요? 요즘 이제 코칭을 이제 월보 튜터로서 코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사는 거는 뭐 돈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서울시장이 고점이고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기가 곧 다가온다고 하는데 지금 거품도 굉장히 많이 끼고 내가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내일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락장이 안 올 거라던가 아니면 하락장이 된다고 해서 제 자산이 안 떨어진다거나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락장이 오면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언제 올지도 모르겠지만 투자자라면은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배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기를 쌓는 걸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물론 내 자산에서 좀 깎이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내가 싸게 샀고 투자 기준에 맞는 걸 샀다면은 내가 잃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투자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 지역도 되게 여러 군데 많은 지역을 다니셨고 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던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분명히 좀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았죠. 진짜. 그중에 좀 재밌는 걸로 사람들이 네. 혹할 수 있는 걸로. 네. 재밌는 것도 있고 황당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딱 떠오르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코크 드림도 그렇고 너나임님도 그렇고 사실 저에게는 스승님이거든요. 그 코크 드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지방 임장을 갔을 때 그때 튜터님이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던 거고, 그다음에 너나이님은 제가 이제 월급에서 더 성장을 할 때 이제 저의 멱살을 잡고 하드 캐리 해줬던 그런 이제 스승님이신데요. 네. 근데 빡세.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지방 임장이라는 걸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때 한창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때 이현철 작가님이 네네. 이렇게 강의하실 때 그때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회도 본 그 준비도 하고 또 이제 지방 임장을 또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잠도 많이 줄고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임장을 하는데 이가 아픈 거예요. 맞아. 그때. 맞아요. 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신경 치료를 한 이 그 뿌리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 신경 치료한 이도 썩을 수가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게 보더니만은 이거를 치료하려면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임장을 하다가 이제 그날 낮 임장을 마치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네. 하나는 뽑은 다음에 뿌리를 치료하고 다시 심거나 아니면은 잇몸 쪽을 뚫어서 치료하거나 아니면 그냥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이 세 개 중에서 뭐 하실래요? 하는데 저는 이미 아파 죽겠는데 거기한테 뭐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은 빨리 이거 뽑아버리고 임장 가야 되는데 그래서 뽑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뽑으려고 보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MRI를 치아를 찍는데 그 아픈 이 뒤에 숨겨진 이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임플란트를 하려면 그 이를 또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강외과로 가가지고 이제 입을 열고 마취를 하고 1시간 동안 그거를 없애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임장이 또 그래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자고 말리는 와이프를 뒤로 하고 바로 임장이 또 갔었죠.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빠진 이의 위치가 앞니였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이 난다. 네. 그때 그 독서 모임 때 그 독서 모임 진행을 잘했다고 잘 봐주셔가지고 또 그해 송년회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송년회가 있거든요. 맞아. 그 송년회 때 또 MC를 보게 됐는데 앞니가 없는데 MC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임시 치아를 꼈는데 이게 임시 치아를 끼면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자꾸 새는 거예요. 잘못하면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지죠. 잘못 발음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거의 쓰인다. 연구 상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사회 볼 때는 이제 무대가 머니까 빼고 말하고 다시 이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다시 끼고 막 그랬었죠. 맞아, 기억나네요. 그때 당시 맞아. 같이 지방 임장 돌 때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 맞아요. 네. 한참 19년도 정도 됐으니까 그때 네.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3년 정도 하시고 이제 10억 달성을 작년에 이미 이제 이루셨는데 그때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실감 나던가요?
10억이라는 그 어떤 그 돈이라는 게 사실 당장 내가 수중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월급쟁이에게 10억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진짜.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를 실제로 저는 이제 매월 그 가계 재무제표를 항상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약간 결제판처럼 만들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네, 상신해서 이렇게 사인 받고 하거든요. 똑같군요. 네, 내 와이프는 항상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뭐 그래 뭐 이런 걸 나한테 맨날 보여줘. 아 이건 귀찮아. 이렇게 막 난 이런 거 안 봐.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지만 10억 딱 찍으니까 10억 됐네. 수고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와이프의 그 수고했다는 한마디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기분이 좋긴 했는데요. 10억이라는 걸 달성했다고 해서 그 주변 환경이 바뀐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 진짜 내 수준에도 그만큼 돈이 생긴 건 아니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10억을 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알죠. 그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 모피어스가 그 네오한테 빨간 약하고 파란 약을 딱 제시를 하면서 너는 지금 너의 삶은 지금 넌 잘 모르겠지만 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빨간 약을 먹으면은 너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근데 너는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거고. 하지만 파란 약을 먹으면은 넌 다시 지금 내가 대화한 걸 다 까먹고 원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뭘 선택할래? 라고 하니까 이제 네오가 빨간 약을 딱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자본주의에서 이해를 처음 하게 됐던 때가 아마 그 매트릭스 영화에 비유하자면 그 빨간 약을 처음 선택을 했을 때가 아마 그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거까지는 아마 많이들 좀 들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사실 네오가 그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는 매트릭스를 떠나게 된 거는 모피어스도 그렇고 뭐 트리니티 그 여주인공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 세계를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있어서 이렇게 데려온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 막 좌충우돌하면서 잘 안 풀리고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이제 적한테 쫓기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하려면 이제 전화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화기 울리는 곳을 막 뛰어가가지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이미 이제 거기 악당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총을 쏴가지고 이제 네오가 죽어요. 근데 죽은 상황에서 이제 끝났다 하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트리니티가 그 이제 매트릭스 밖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제 네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네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나는 널 사랑해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아름답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큐브 비디오 여행 아니죠? 네. 하니까 그 네오가 이제 당연히 영화처럼 딱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환생을 하니까 이제 악당들이 이제 당황하면서 이제 네오한테 총을 막 쏘는데 그때 네오가 아마 이 장면 딱 기억하실 거예요. 딱 손 딱 뻗으면서 NO 딱 하니까 총알이 날아가다 딱 멈추면서 네오가 총알을 딱 꺼내보고 그러면 뭐 환경이 그 주변에 있던 환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 네오의 시선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소름이 끼쳤는데 이 10억이라는 달성하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종의 각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이랑 카페에 들어와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3년 만에 해서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 자산의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나하나 두 채 늘려가는 게 과연 내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까? 분명히 멘토님들 앞길 걸어신 것도 있고 믿고 가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진짜 나한테 언제쯤 현실화 될까에 대해서 의문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10억이 딱 달성된 순간 이거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나한테도 이런 시점이 오는가를 깨닫게 됐던 거죠. 그 느낌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출발 비디오 여행을 엄청 공감돼요.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주변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저의 생각만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제 생각과 마음가짐이 변한 게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결과를 나의 손으로 이룬 거를 이제 스스로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저의 목표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성장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고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쭉 가면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조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하나를 빨리 더 해야 된다거나 내가 지금 이 돈이 썩어간다고 하니까 뭔가 딴 데 넣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투자라는 거에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내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유진 아빠님이 지금 되게 짧은 기간에 달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굉장히 평범한 월급쟁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도 그 게임 하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했는데 결국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저를 밀어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제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뭔가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난 의지 박약이야. 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굉장히 특출난 사람 몇 명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월급쟁이라면은 다 누구나 그런 힘든 그리고 그런 어려움, 그런 심리적 한계를 갖고 있고 결국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의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나를 밀어넣는 게 중요하고 저에게는 그게 바로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강의를 쉬지 않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2018년 1월 달에 처음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강의를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한 달도 쉰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광클이라는 그런 난관을 잘 헤쳐나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스스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직 실력이 이제 기초반 들었고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 실전반 강의는 조금 더 복습도 좀 하고 개인적으로 좀 실전반도 좀 자실반이라고 하거든요. 혼자 좀 공부도 다녀도 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보통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루빨리 광클에 성공을 해서 하는 법을 익혀서 빨리 다음 강의를 듣는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맞아. 최근에 저희 월보 팟캐스트에 그 5초의 법칙이라는 거 책 했었잖아요. 근데 그 5초의 법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 원래 그 원조가 하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고 그 안에 2초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 결국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가는 거는 2초 안에 결정된다고 해요. 저에게는 뭐였냐면 그 성공의 길이 광클하는 그 2초 안에 제 인생에 이미 결정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가 다음 강의를 들을까 말까, 내가 더 투자 공부를 할까 말까 그 고민하는 시간에 그 광클에 성공을 해서 일단 그 안에 나를 이제 멱살 잡고 집어넣은 게 그게 제가 잘한 거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제가 좀 해이해진 것 같아서 다시 강의를 들으려고 광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졌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냥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약간 그런 일종의 그런 행동이니까. 저도 요즘에 강의 듣거든요. 투자 강의는 아니지만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듣는데 확실히 저도 막 할까 말까 막 그래. 왜냐면 나도 좀 바쁘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수강신청 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강의 온라인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까지 듣기로 했는데 이제 일요일 10시까지 안 됐어요. 1.5배속으로. 일요일 10시까지 안 듣다가 수동적 몰입. 일요일 10시까지 안 듣다가 일요일 10시가 됐을 때 키게 되죠. 근데 수동적 몰입이라도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 능동적 몰입은 그 몰입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내가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능동적 몰입 전에는 당연히 수동적 몰입이 필요한 거죠. 모든 초보자는 수동적 몰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내가 어떤 선택의 고민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을 느꼈다면은 그 선택의 순간에서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길이든 결과론적으로 그 선택을 따른 그 다음에 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선택에서 고민이 된다면 저는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방향, 내 선택에서 좋은 선택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남들은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가기 싫어하는 길, 가기 어려운 길. 근데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격차를 벌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진입장벽을 세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10억이라는 자산을 만든 경험자로서 10억을 꿈꾸는 그런 직장인분들이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결국 똑같은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도 다 다르고 특히 이제 요즘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이런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싱글인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는 좀 이제 있으시고 모아놓은 자산도 있으신데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 저처럼 이제 부동산 하락론자를 주장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 처음에는 제가 이 투자를 시작할 때는,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이미 애가 둘이 있었고 직장도 다니다 보니까 아직 애도 없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다들 너무 부러웠어요. 맞아.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맞아. 그럼 본인의 시간을 아무런 누구의 그 제약 잔소리 없이 없이 쓸 수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요. 가서 뭐 하룻밤을 자든 일주일을 자고 오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일 빨리 사라져요. 왜냐면 주변에 또 네. 유혹에 오히려 더 많이 흔들려요. 맞아요. 왜냐면 네. 주변에는 그만큼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진짜로요. 놀자 이렇게 꼬시고 맞아요. 흔들리느니 맞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진짜. 네. 그런 특히- 절실함도 아무래도 좀 네. 덜할 수도 있고 해서 맞아요. 오히려 시간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진짜 싱글 어렵죠. 중에 싱글이나 이렇게 미혼분들 중에 투자 오랫동안 하신 분 안 계신가? 특히 그러네. 지금 10억 달성담 쓰신 분 중에는 미혼이 없으세요. 없으시죠. 아직은 없으세요. 아직은. 네, 아직은 열심히 없으시죠. 하시는 분들 저 많이 새로운 계시지만.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네. 미혼 10억을 만들겠다. 이게 그 미혼 중에서도 특히 이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 남성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방금 코코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유혹을 남성분들은 뿌리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은 여성분들은 보통 이래요. 아, 그래, 잘해봐. 열심히 해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위로해주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공부야. 솔로 나와. 당장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그거 다단계 아니야? 너 그거 뭐 피라미드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먹어. 술 먹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에게 사실 조언해주고 싶은 게 이제 한 가지가, 일단 제가 만약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로 돌아갔다면은 아마도 회사 생활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네, 되게 의외라고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투자도 사실 다양하지만 제가 배운 이런 부동산 투자 방식은 결국은 내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그리고 마치 그 농부가 씨를 뿌리듯 하나하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한 해, 두 해 넘어가서 나중에 그게 점점 불어나는 형식인데, 애초에 내가 그 첫 번째 단계 돈을 모으는 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성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당장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꽂혀서 그냥 내가 일단 회사는 뒷전을 미루고 당장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회사를 이제 때려치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데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신 1년, 2년 차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 회사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 올인을 해서 일단은 거기서 내가 자리를 잡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앞으로도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준비가 되면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지, 지금 오늘 2021년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해서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부자 안 되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의 일에 좀 충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